2011년 캘리포니아 헤이워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중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젤 에스테반, 1984년 2월 4일 출생, 당시 나이 27세. 그녀는 임신 3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젤은 현재 친구 미셸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에 있습니다. 지젤은 미셸과 같은 고등학교, 마운트 카멜 고등학교를 나와 고등학교 때부터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홀몸도 아닌 그녀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걸까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2002년, 지젤은 스캇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지젤과 스캇은 한눈에 반해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지젤은 스캇이 이전에 자기 친구인 미셸과 사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젤이 남자친구 스캇과 친구 미셸의 사이를 의심하면서 지젤과 미셸 사이에 오랜 우정은 금이 가고 두 사람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지젤과 스캇의 관계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잦은 의견 충돌로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2005년, 스캇과 지젤 사이에 딸이 한 명 태어납니다. 딸과 함께 이제는 행복해지려나 싶었는데 그것도 잠시뿐. 지젤은 스캇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고 집착합니다. 지젤의 지나친 소유욕과 지배욕은 스캇을 지치게 만듭니다. 지젤은 스캇과 자신의 친구이자 스캇의 옛 여자친구인 미셸이 자신을 만나기 전 잠시 만났다는 이유로 그들이 자기 몰래 밀회를 즐기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스캇이 미셸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생각하죠. 갈등이 깊어진 두 사람은 결국 따로 살기로 합니다. 지젤은 딸을 데리고 샌디에이고로 가고 지젤과 스캇 사이에 양육권 분쟁이 일어납니다. 2010년 8월, 금융분석가인 스캇은 경제력을 무기로 딸의 양육권을 얻게 되고 그는 북캘리포니아로 딸을 데려옵니다. 지젤 역시 딸과 함께 있기 위해 스캇과 딸이 지내는 곳 부근으로 이사 옵니다. 스캇과 지젤 사이에 딸이 있다 보니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고 딸을 위해 관계를 개선해보려고 노력합니다. 2011년 2월, 지젤은 둘째 아이를 임신하지만 여전히 스캇과 미셸 사이를 질투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지젤은 스캇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살해 협박까지 하며 친구 미셸에게도 연락해 온갖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해댑니다. 이때 지젤은 스캇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 뒤에서 그딴 짓 하고 다니면 둘 다 땅에 묻어버릴 거야! 스캇은 지젤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해 지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이런 스캇의 행동은 지젤을 더 자극했고 이날 이후 지젤은 미셸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훗날 벌어질 끔찍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2011년 5월 26일, 지젤은 미셸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미셸 집 주소 좀 알려줄래? 이제껏 연락 한 번 없다가 뜬금없이 미셸의 집 주소를 묻다니 지젤의 행동이 뭔가 찜찜했던 친구는 모른다고 답합니다. 미셸의 집 주소를 알아내는데 실패한 지젤은 미셸의 학교 사무엘 메리트 대학 간호학과 사무실로 전화해 미셸의 스케줄을 물어봅니다. 그러나 당연히 사무실 직원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셸 리, 1984년 10월 12일 출생, 당시 나이 26세. 미셸의 어머니는 199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미셸과 동생 마이클은 샌디에이고 친척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간호사가 꿈이었던 미셸은 열심히 공부해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뒤 간호대학인 사무엘 메리트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공부합니다. 4학년이 된 그녀는 카이저 병원으로 실습을 나갑니다. 2011년 5월 27일, 미셸은 오후 늦게까지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45분 무렵, 미셸이 쉬는 동안에 동료에게 잠깐 차에 좀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차가 있는 병원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2시간 후, 저녁 9시, 미셸의 실습 담당 교사는 미셸이 실습 시간이 남았음에도 저녁 내내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사는 경비원과 함께 미셸을 찾으러 미셸의 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갑니다. 교사와 경비원이 주차장에 들어서자 마침 미셸의 흰색 혼다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교사가 손을 흔들며 미셸의 차 쪽으로 걸어가자 갑자기 미셸의 차가 주차장을 다시 빠져나갑니다. 교사는 운전석에 미셸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5월 28일, 다음날 아침이 되도록 미셸이 나타나지도 연락도 되지 않자 미셸의 가족과 친구들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미셸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나타냈던 카이저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 미셸의 가방이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어디 멀리 나갈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병원 주차장으로 가서 미셸의 차가 있던 곳을 확인합니다. 미셸의 차는 없었지만 차가 주차되어 있는 바닥에 혈흔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을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하고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미셸의 차가 있던 곳을 비추는 CCTV는 고장이나 미셸이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뒤따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셸이 CCTV에서 사라지고 10분 후 미셸의 차가 떠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경 그녀의 혼다 차량이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오지만 실습 강사와 경비원을 보고 다시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왜 미셸은 실습 교사와 경비원을 보고 다시 주차장을 빠져나간 걸까요? 미셸의 차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미셸이 맞는 걸까요? 미셸의 가족과 친구들은 실종 전단을 만들어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합니다. 그런데 그때 미셸의 동생 마이클에게 미셸로부터 문자 한 통이 옵니다. 난 괜찮아. 혼자 있고 싶으니 그냥 내버려둬. 아침 9시 무렵 미셸이 실습 중이던 카이저 병원에서 800m 떨어진 곳에서 미셸의 흰색 혼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미셸의 차 운전석에서 머리카락 한 올구와 뒷좌석에서 미셸의 학교 아이디 카드를 발견합니다. KT 밀러라는 보조교사의 아이디 카드였는데 미셸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이디 카드를 추적합니다. KT는 미셸이 사라지기 며칠 전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 책상 위에 놓아둔 아이디 카드를 잃어버렸다며 분실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주차장 바닥에서 발견된 혈은 실습 담당 교사와 경비원을 보고 도망치듯 빠져나간 미셸의 차. 동생에게 온 이상한 문자. 게다가 낯선 이의 학교 아이디 카드까지. 경찰은 미셸이 누군가에게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경찰은 학교에 설치된 CCTV를 모두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수상한 사람을 한 명 발견합니다. 미셸이 사라지기 하루 전 5월 26일 의문의 여성이 KT의 아이디 카드를 이용해 사무실에 드나든 기록이 발견됩니다. 영상 속의 여성은 검은색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돌아다니다 강의실로 들어가 무언가 찾습니다. 저녁 7시 5분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납니다. 검은색 머리에 흰색 가운을 입고 있는 여성은 강의실 이곳저곳을 뒤지더니 서류를 하나 들고 달아납니다. 그 서류는 바로 실습생들의 명단과 스케줄이 기록된 서류였습니다. 두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모두 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들보다 먼저 찍힌 영상을 찾아봅니다. 같은 날 26일 오전 직원이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틈에 한 여성이 직원을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해당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당시 교수님과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과 약속이 있다고 말한 여성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사무실 직원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 KT의 출입증을 훔쳐 달아납니다. 그때 의문의 여성이 CCTV를 바라보는데 정확히 그녀의 얼굴이 찍힙니다. 그녀는 바로 미셸의 오랜 친구 지젤이었습니다. 미셸이 사라지던 날 미셸이 잠시 차에 다녀온다며 주차장으로 간 지 30분 후 병원 응급실로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저는 미셸이라는 실습생인데요. 담당 선생님께 좀 전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 미셸의 아버지는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전화 역시 지젤의 소행이라고 확신합니다. 미셸이 사라진 다음 날 5월 28일 지젤은 애플스토어에 가서 미셸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미셸의 휴대전화로 미셸의 동생 마이클에게 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죠. 이 모습은 모두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셸의 차 운전석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역시 지젤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2011년 5월 29일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젤의 집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지젤의 집에서 피 묻은 운동화 한 켤레를 발견합니다. 혈흔 분석 결과 주차장 바닥에서 채취한 혈흔과 운동화에서 발견된 혈흔이 미셸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젤은 미셸의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미셸의 차에서 발견된 지젤의 머리카락, 미셸의 피가 묻어있는 운동화, 지젤이 다른 이의 아이디 카드를 훔쳐 미셸의 실습 스케줄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CCTV, 미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지젤의 모습이 찍힌 CCTV,
미셸이 실종된 후 미셸과 지젤이 같은 경로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록 등 많은 증거가 있었지만 지젤은 자신은 미셸의 실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미셸을 찾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죽었다고 단정짓냐고 대묻죠. 미셸이 실종된 지 4개월 후 2011년 9월 17일 경찰은 8번째 수색에서 마침내 캘리포니아의 한 협곡에서 심하게 부패돼 뼈만 남은 미셸을 발견합니다. 법의학자는 부패가 너무 심해 정확한 사인은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추정하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젤이 훔친 아이디카드로 강의실에 들어가 미셸의 실습 스케줄을 확인하고 미셸의 차 주변에서 미셸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나타나자 흉기로 목숨을 뺏고 멀리 떨어진 협곡에 미셸을 유기합니다. 그리고 미셸의 차를 원래 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 주차장에 왔다가 교사와 경비원을 보고 놀라 달아납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와 조금 더 달린 후 800m 되는 지점에 차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2011년 12월 14일 지젤은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재판에서 지젤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과 아이 아빠 스캇과의 관계를 망친 것은 미셸이라며 미셸을 비난합니다. 스캇은 시종일관 미셸과 자신은 아무 관계도 아니며 서로 만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젤은 스캇이 미셸과 잠자리를 했으며 미셸이 스캇과 임신한 아이를 지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들 사이를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캇은 미셸과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법원은 지젤에게 1급 살인죄로 25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지젤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